그 시절 우리 모두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신발, 거친 손, 희망만을 품은 젊은 날들. 그 시절을 관통하며 한국 경제의 기둥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배운 것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가 없다는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면 된다는 말, 지금은 흔한 구호 같지만 그는 그 말을 목숨처럼 믿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서 10개의 강한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그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꺾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말, 명언 타임 시작합니다. 명언 1.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숨은 기회도 크다. 이 말은 정주영 회장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먹을 것조차 없던 시절에 한 손에 고구마를 쥐고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본도 없던 20대 청년에게 모든 것이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련을 절망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자전거 수리공으로 시작해 쌀가게를 열고 미군 군수물자를 다루는 공사를 따내며 현대건설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과 가난으로 무너져 있었고 누구도 희망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상황을 기회로 본 겁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하겠다. 모두가 두려워하니 내가 나서면 된다. 그는 시련의 크기만큼 자신의 가능성도 확장시켰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시련이란 우리를 시험하는 벽이 아니라 그 벽을 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문이라는 것.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시련 속에서 한국의 산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고 느낀다면 정주영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엔 반드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명언 2.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한 말이라 지금 시대에는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정주영 회장에게 그 어떤 책 한 권보다, 그 어떤 설교보다 더 깊고 무거운 철학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실제로 하면 된다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말했고 그만큼 많이 실천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일화는 걸어서 금강산 간다 프로젝트입니다. 현대건설이 북한에 진출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던 시절 남북 협력이 불투명하고 전 세계가 걱정하던 그때 그는 직접 소떼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넘어 금강산까지 운송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놀랐습니다. 그가 왜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이느냐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내가 해야죠. 하면 된다. 이 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해내야만 한다는 책임감이자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계산되고 효율과 논리가 앞서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과 근거 없는 용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는 그걸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명언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낸 세대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냈고 가족을 지켜냈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고, 그리고 해보라고. 하면 된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진짜 철학입니다. 정주영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명언 3. 나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배운 것 없어도 할 수 있었다.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책상보다는 들판에서 일해야 했고
학교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력으로 평가받는 세상과 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했지만 그게 열등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운 게 없어도 제대로 마음먹고 일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의 성공은 이 말을 증명합니다. 도면을 볼 줄 몰라도 건설을 했고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 없어도 현대 자동차를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조선소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한국 최초의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무식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하지 않은 일은 없었다.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자격지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배운 게 없다는 말로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그런 틀을 부숴버렸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핑계 삼지 않았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명언은 지금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누구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배움보다 살아온 삶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요. 배운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해낸 사람뿐입니다. 정주영, 그는 그 증거였습니다. 명언사,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은 신뢰라는 가치를 사업의 근간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물건을 팔거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기한을 넘기지 않으며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준을 더 높여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번 거래한 사람과는 끝까지 거래했고 미국, 중동, 일본, 유럽 기업들이 그를 말을 믿을 수 있는 한국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을 때 사막에서 기한 내에 완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낮 없이 현장에 머물며 진두지휘했고 기한보다 오히려 앞당겨 완공했습니다. 계약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앞으로 정주영처럼 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거래할 것이다. 정주영은 이렇게 돈이 아닌 신뢰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신뢰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도 생긴다고. 이 명언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오래가는 비결이라는 점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정주영이 남긴 진짜 자산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명언 5.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져라. 중간에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큰일 못한다. 정주영 회장은 일의 성패보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든 책임지고 끝까지 하는 자세가 한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업상 큰 위기에 부딪혀도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나왔을 때도 핑계를 대지 않았고 직원 잘못이라도 내 책임이라며 스스로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수출 초창기 사건입니다. 차량 결함으로 일부 고객들의 불만이 발생했을 때 정주영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량 리콜 조치를 내렸고 그 조치 하나로 현대는 책임지는 브랜드로 인식됐습니다. 그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말합니다. 그건 내 일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져라. 이 말은 단순히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다라는 믿음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그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정주영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 믿음 위에 지금의 현대가 세워졌습니다. 명언 6.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이 말은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문을 두드렸고 열리지 않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렸습니다. 심지어 문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도전은 바로 현대중공업, 즉 조선소 사업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배를 만들 기술도 설계도도 경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해외 조선업계는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니 웃긴다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영국과의 협상 자리에서 빼도면 한 장 없이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술은 없지만 의지는 있다. 그러니 계약하자. 그 결과 1974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한국 울산에 세워졌고 한국은 세계 조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는 말에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피하지 않고 도전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말합니다.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안 두드렸을 뿐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강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든 두드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문은 열릴 겁니다. 문을 열고 싶다면 먼저 두드려야 합니다. 정주영의 도전은 그 단순한 진리를 실천한 역사였습니다. 명언 7. 고난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굶주림에서 시작했고 전쟁과 가난을 겪었으며 수많은 사업 실패와 외압, 정치적 탄압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정신력과 능력이 단련된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현대건설이 대규모 해외 공사를 따내고 현장으로 출발하기 직전 환율 급등과 계약 조건 변경으로 수백억 손실이 예상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주변에서는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 고난은 나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다. 현대가 한 단계 더 커지기 위한 준비다. 라고 말하며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 공사는 현대가 세계적 건설사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명언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꿰뚫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고난은 실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해지기 위한 훈련입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을 맞으며 더 단단해지듯 사람도 시련을 통해 내면이 두터워지고 결정력이 강해집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그건 당신이 더 커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상처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준비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정주영은 고난 속에서 성공을 연마했습니다. 명언 8.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즐기면 그 일이 나의 것이 된다. 정주영 회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열심히보다 즐기면서 일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공사 현장을 돌고 직접 중장비를 몰며 직원들과 똑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일과는 항상 현장 중심이었고
그 속에서 그는 일 자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은 힘든 것, 참고 버티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을 할 때 기뻐야 그 일이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싫어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과 애정을 넘어서 자부심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사장처럼 일하라. 그 일이 너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일 속에서 보람을 찾으면 그 자체가 에너지가 됩니다. 일은 결국 태도입니다. 정주영처럼 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도 넘어서게 됩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은 그 일을 넘어 자신까지 바꿉니다. 정주영은 일을 고통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명언 9.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키워라. 정주영 회장은 기계나 자본보다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사업은 저절로 된다. 그가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중시한 것은 능력보다 성실함이었습니다. 경력이 부족해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기회를 줬고 그들을 끌어올려 성장시켰습니다. 정 회장은 한 번 신뢰를 준 사람에겐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 현대자동차의 핵심 인재였던 정세영 부회장입니다. 그가 초기에 실수를 했을 때도 정주영은 그를 꾸짖기보단 내가 해봐라. 책임질 테니 끝까지 해라라고 말하며 기회를 다시 줬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어주는 리더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 곁에 남았고 현대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헌신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사는 벽돌로 짓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함께 짓는 것이다. 오늘날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미래로 보았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그건 가장 멀리 보는 경영이자 가장 따뜻한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리더, 그가 만든 기업은 오래갑니다. 정주영은 언제나 사람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명언 10. 시대는 바뀌어도 땀 흘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의 인생은 땀으로 쓰여진 역사입니다. 그는 언제나 몸으로 일했고 머리보다 손발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장하던 시기, 대한민국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는 임원들에게도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흙먼지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땀 흘리는 곳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스마트해져도 정직한 땀은 언제나 빛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말은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손으로 일해왔고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려왔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은 노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정 회장은 늘 사람의 진짜 가치는 땀 흘리는 자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실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정주영이 남긴 말들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론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단지 한 기업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하면 된다. 사람이 전부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힘겨운 시대를 살아낸 당신이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시간입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대, 포기를 몰랐던 그날의 마음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 땀 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의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 명언 타임이 당신의 하루에 용기를 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